강 팀장 보고서입니다. 의료실비가 갱신되는 인상률이 내년에 엄청 높아질 거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에 뭐 2017년 3월 이전 가입자는 뭐 보험료 폭탄이 뭐 집중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내년 실손 보험료가 16%까지 오른다, 3,900만 가입자가 날벼락 맞게 생겼다, 뭐 정부에서 실손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가입자들은 폭탄 인상률에 기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의료실비 갱신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실손보험료가 아주 많이 인상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들을 요약을 해보면 실손보험료, 그러니까 의료실비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만성 적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네 손해율이 100원 받아서 130원 지출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는 계속 엄청난 손해를 계속 누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높은 인상률이 매우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이고, 금융당국에서는 중제안을 냈다고 하는데 뭐 9% 정도에서 16% 정도를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감안을 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보통은 금융당국의 중재안으로 결정되는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세대, 2세대 실손은 15%, 요거는 한 15% 정도로 인정, 3세대 실손은 8.9%로 인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4세대 현행 실손, 요거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크게 저기 할 건 없는데, 그리고 4세대 실손 2021년도에 개정된 4세대 실손은 더 나빠졌죠, 사실은. 보험료만 조금 착해졌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면 1년 동안 50% 할인을 해주겠다 라고 돼 있는데, 요거의 실효성은 사실 조금 의문이고요. 이런 게 이제 제한된 상황이고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의료실비는 2013년 1월부터 판매된 의료실비부터 1년 갱신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3년 갱신 아니면은 또는 뭐 표준화 이전에는 3년 또는 5년 이런 것도 있었고, 정말 오래된 거는 갱신이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거는 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1, 2세대 그 실손보험이라고 얘기하는 3년 또는 5년 갱신할 때는 한번 인상될 때 상당한 폭으로 인상이 될 게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할 일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돈은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쓰지도 않는데 돈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게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2009년도 초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의료실비를 가입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2009년도에, 이거는 이제 60회 5년 딱 5년 됐을 때 얘기인데, 가입했을 때는 15,200원 정도로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5년 딱 넘어가니까 21,000원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200원 정도 인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5년이 지나니까 지금 현재까지 34,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13,000원 정도가 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비하면 한 220% 정도 인상이 된 거고, 그 직전에 비하면은 한 13,000원 인상이 됐으니까 한 50 몇 프로, 60% 정도, 60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2024년 정도에 다시 갱신인데, 그때 되면 아마 4만 원은 100% 넘을 것 같고 5만 원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인상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노년기가 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험료로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험사가 하는 말이 다 맞나, 실손 부분이 손실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욕심을 좀 내시는 병원과 청구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조금 이제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밖에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상황에 놓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실손보험에 있어서 보험사들이 이제 막 손해가 너무 많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실손보험 부분에 대해서 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실손보험이 보험사의 뭐 주력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생보 선보에서 이미 그 실손보험 의료실비를 판매하는 거를 이미 포기를 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판매하다가 딱 아니다 싶어서 그냥 딱 접어버리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서, 있는 회사도 어떻게 하냐면은 가입을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는데
어떻게 제한을 하냐면 장기보험, 다른 보험하고 같이 가입을 하게끔 유도를 해요. 이게 같이 다른 보험이랑 같이 세트로 가입을 안 하면 인수를 안 해주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그런 거 없다고 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이게 과정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의료실비만 가입을 하고 싶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아마 우체국이랑 제가 알기로는 뭐 한두 개 회사 정도면 가능했는데 이것도 뭐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설계사한테 불이익을 부과하는 그 실손 모집이 많은 설계사한테는 불이익을 준다고도 이렇게 엄포는 그렇게 해놨어요.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뭐 영업정지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손 유입을 좀 막으려고 물론 이제 심사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겠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를 갑자기 포기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사업적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 될 정도다 그러면은 실손 판매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는데 계속 막 징징 울면서 갱신율 높여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거는 물론 포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대거 다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버틸만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량한 상위보험사의 순이익이 수천억에서 조 단위예요. 보험사들의 그 돈 쓰는 그 스케일을 보면은 어마어마한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가지고 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험사들 경영이 지금 어려워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실손 부분의 손실 부분을 좀 유난히 강조하는 측면은 있다. 근데 이게 좀 미래에 더 큰 어떤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 1월부터 가입자, 요때 2013년 1월 이후에 가입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내용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15년 단위로 그 15년 뒤에 있는 의료실비로 전환을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 약관이에요. 그러니까는 2013년 1월에 가입하신 분,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은 그 내용이 15년까지만 유효하고 2028년부터, 그러니까는 2013년 1월부터에 가입하신 분은 2028년 1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2028년에 있는 실손으로 전환을 하는 요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가입자분들의 손실 부분은 한시적이라는 거죠.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빠지니까 그 미래에 있는 의료실비 더 나빠져 있겠죠, 당연히. 지금 4세대도 상당히 뭐 빠져 있으니까 그때 가면은 뭐 한 2번 정도 뭐 실손이 더 변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한 5세대, 6세대 이렇게 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6세대라 그러면 6세대 실손으로 바뀐다는 거죠. 2013년 1월 가입자 그 분들께서는. 그래서 2028년부터 손해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2017년도부터 상당히 내용을 조정을 많이 해놨고 그 앞에 가입하신 분들이 영원히 그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012년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그 내용으로 그냥 계속 백세만기 이런 식으로 갑니다. 계속 갱신만 하면서. 그러니까는 진짜 보험회사 입장에서 애물단지가 되는 거는 1세대, 2세대 중에서 2012년 12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지 나머지는 사실은 순차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어떻게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기 위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으로서는 이걸 계속 아무리 뭐 손해를 많이 본다 해도 이거를 다 요구대로 올려주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이 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민간 기업이니까 수익 개선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상충되는 건데 보험사가 수익을 본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나 가입자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갱신형 보험 뭐 대부분 그렇듯이.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각자의 어떤 분노적인 굉장히 열받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익 본 것도 없는데 특히 이런 분들 청구한 게 거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어쨌든지 간에 손실이 있는 건 있는 거니까 1, 2세대의 보험료 인상은 사실 피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2028년 이후에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문제는 이제 지금 그래도 젊은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감내할 만 할 거예요. 그렇게 큰 급격하게 오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 세대, 한 6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 뭐 50대도 마찬가지고 6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이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굉장히 이렇게 퍽퍽 오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내는 돈과 그 다음에 내가 받을 돈,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돈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청구할 일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4세대 현행 실손으로 전환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4세대 현행 의료실비로 바꾸면 똑같은 병원비 뭐 100만 원 병원비가 들었을 때 돌려받는 거는 더 적어집니다. 적어질 건데 문제는 내가 지금 내는 돈이 그만큼 줄잖아요. 그래서 4세대로 바꾸면 확실히 보험료는 많이 줄어들 건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65세 정도 되셨는데 2세대 보험료로 막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내고 있으셨었거든요. 가입하신 지 좀 되니까 그 정도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4세대가 아직 나오기 전에 3세대로 전환을 했더니 보험료가 한 4만 원대, 거의 한 8, 9, 1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1년으로 치면 그게 한 100만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금액 보험료를 덜 내고 내가 덜 받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좀 돈을 많이 내고 있더라도 내가 계속 청구할 일이 많다, 또는 내가 계속 병원 다니는 게 있어서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한번 유지를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감내할 만한 수준까지는 내가 계속 보험금 수령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유지를 하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했다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정도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전환을 하는 거를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